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침을 먹고 남편이 동네 산책을 나간다고 했어요. 요즘 들어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며 자주 나가곤 했거든요. 점심때까지는 들어올게. 이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배고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아들들이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47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되었었습니다. 남편 박창수와는 30살이 채 되기 전에 만나 평생을 함께 살아왔어요. 두 아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들도 보며 그럭저럭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조용하고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 교육비며 집 마련하는 것까지 모든 걸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 남편이 3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일이 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일도 몇 번 있었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서 잘 돌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봄, 정확히는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침을 먹고 남편이 동네 산책을 나간다고 했어요. 요즘 들어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한다며 자주 나가곤 했거든요. 점심때까지는 들어올게. 이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처음엔 그냥 기다렸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관들이 와서 사진을 보고 인근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함께 찾아주었어요. 전단지도 붙이고 아들들도 회사를 빠지고 나와서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남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경찰서에서도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더군요. 저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배고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하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도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치매였던 만큼 혼자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디선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장례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 면도기, 안경.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부녀회 활동도 다시 나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요. 물론 남편 생각이 안 나는 날은 하루도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들들은 제가 너무 외로워할까 봐 양로원 이야기도 꺼내곤 했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마침 버스를 놓쳐서 한 정거장 걸어가야 했는데 그때 어떤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낯이 익었거든요. 어깨에 기울기, 걸음걸이, 화분을 돌보는 손짓까지. 설마 하면서도 계속 지켜봤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말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창수였어요. 제 남편 박창수가 분명했습니다. 머리는 깎여 있고 옷은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입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제 남편 창수였어요. 2년 반 동안 그리워하며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그 집을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이 물을 다 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현관문에서 중년 여성이 나와서 제 남편을 맞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을 창수로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47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제가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집을 관찰했습니다. 제 남편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서 화분을 돌보고 때로는 그 여자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두 사람이 마루에 나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치매 증상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고요.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남편을 데려와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제 남편이 어떻게 그 집에서 살게 된 건지,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인지였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집 근처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저기 빨간 대문집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가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이정희 씨 말씀이시군요. 남편분이 치매가 있으셔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작년에 길에서 헤매다가 정희 씨가 발견해서 돌봐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남편이 실종된 후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정이라는 그 여자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대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다가 길에서 헤매고 있던 제 남편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심한 치매 증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해요. 이정희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실종자 명단도 확인해 봤지만 어쩐 일인지 제 남편을 찾는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집 주소와 그 집 주소가 꽤 떨어져 있어서 수색 범위에서 벗어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 이름 박창수 실명 신고도 행정착오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았고요.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 같은 것도 들었어요. 물론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2년 반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이정희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일단 제 남편이라는 걸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봐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창수가 마당에 없는 틈을 타서 이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정희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박창수의 아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놀라면서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정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돌봐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며칠 돌봐주다가 가족을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고 혼자 외롭게 살던 자신에게도 남편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정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2년 반 만에 다시 보는 남편의 얼굴. 저는 눈물이 났지만 남편은 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야, 정순이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낯선 사람 보듯 했어요. 그리고는 이정희 옆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정희야, 이분은 누구야?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7년을 함께 산 아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니. 이정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부부라는 것, 원래 저와 함께 살던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정이랑 사는데, 여기가 내 집인데, 남편에게는 이정희와 함께 보낸 2년 반의 시간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 이전의 기억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뿌리치면서 이정희 뒤로 숨었거든요. 마치 제가 자신을 해치려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을 억지로 집에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정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제가 박창수의 아내니까 데려올 권리가 있겠지만, 과연 그게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남편은 이정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되어 보였거든요. 아들들과도 상의해봤어요. 큰아들은 당장 아버지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지만 둘째는 좀 다른 의견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행복해 보이잖아요. 억지로 데려와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보다는. 이정희도 여러 번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남편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남편이 걱정되어서 그렇다고.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남편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한 달 넘게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남편 박창수를 이정희와 함께 살도록 두기로 한 거예요. 대신 저도 가끔 남편을 만나러 가서 조금씩이라도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이 결정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몇 번 더 만나보니 이정희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치매 때문에 자주 화를 내고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훨씬 안정적이었거든요. 이정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정말 잘 돌봐주고 있었고 제가 찾아가는 것도 나다하지 않고 반겨주었습니다.
가끔은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물론 아직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이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프기도 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7년 동안 저와 함께 하느라 고생 많았던 제 남편이 남은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남편을 보러 갑니다. 여전히 저를 아내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자주 오시는 친한 이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아직 완전히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포함하는 게 아닐까요? 제 남편 박창수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만 하면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